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17화 적후사속입니다. 정실적, 디후, 이얼사, 이얼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적은 기본 뜻은 정실 부인을 뜻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부인에게서 난 적장자를 말합니다. 사속이라고 하면 대를 잇는 이일 또는 대를 이을 아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적장자로 이 후대를 잇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정실이 낳은 아들을 적자라 하고 첩이 낳은 아들을 서자라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적자는 대를 잇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집안에서 서자와 차별되어 많은 권한을 누렸습니다. 적장자로 대가 끊이지 않게 하는 풍습은 주나라의 주공단이 만든 종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천자와 제후의 권력 계승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기 대전편에 다음과 같이 서자를 적자와 차별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유 합족지도 임금이 가족을 맞이하는 도리에 있어서 족인 불덕 이기척 척군 맞이한 가족은 그 가족을 임금의 가족으로 이룰 수는 없다. 위야 지위가 있기 때문이다. 서자 불제 서자가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명기 종야 그 종을 밝히기 위함이요. 서자 불덕 위장자 3년 서자가 장자가 되어 3년상을 지낼 수 없으면 불계조야 조상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즉 임금이 며느리를 맞이하더라도 그 아비는 여전히 신하를 따름이요. 서자는 아비가 죽어도 제사를 지낼 수 없고 3년상도 치를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종은 종법제에서 구분하고 있는 대종과 소종을 말합니다. 제후의 이 적장자가 제후의 지위를 계승하면 제후의 나머지 아들들 즉 이 별자는 이 스스로 대종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이 대종의 적장자는 계속 대종을 이어가게 되고 대종의 나머지 아들들 즉 이런 중자들은 스스로 소종을 이루게 됩니다. 이 소종의 적장자는 계속 소종을 이어가며 소종의 중자 역시 새로운 소종을 이루며 내려갑니다. 종법제는 장자로 이어져 가계가 계승되고 조상제사를 모시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종법제에 기반한 고대 중국 전통사에서 적서의 구별은 엄격하였으며 유교를 받아들인 조선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여인여와 밑동적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여는 여인을 그린 자형으로 각 골자를 보면은 여인 특유의 가슴이 그려져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형에서 여인은 이 비녀를 올린 형태로 되어 있어 성인 여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여의 오늘날 의미는 여자, 딸, 처녀, 짝짓다, 시집보내다, 벼슬하다, 연약하다, 보드랍다 등이 되겠습니다. 밑동적은 최근 202화 적구충장에서 상세한 설명이 한번 있었던 자형입니다. 원래 꽃봉오리 혹은 하늘신을 뜻하던 이 임금제에서 붕괴한 자형으로 나무의 잎부분에 해당하는 이 밑동을 지시한 자형이라 하였습니다. 이후 자형이 장사상과 닮았기 때문에 이 장사상의 속자로 사용되기도 하며 일부 밑동적을 구성자로 취하고 있는 자형들 중에는 밑동적이 아니라 이 장사상이
구성자인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뿐시는 상제를 뜻하는 임금제에 입구자가 붙은 것으로서 상제의 절대적 말씀을 뜻한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한편 이 장사사항은 화폐로 사용되던 조개나 석표의 중앙에 구멍을 판 것에서 나온 자형이라 상업활동을 뜻하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보이는 이 각골자형은 이 도구를 파는 도구를 뜻하는 이 매울 신자, 그리고 안을 판다는 의미로 이 안내자, 그리고 구멍을 판 동전을 양옆에 그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실적은 이 밑동적과 여인여의 합자로서 밑동이 뜻하는 이 근간, 뿌리, 정통성의 의미에 여인의 뜻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정식 혼례를 치룬 이 여인을 뜻합니다. 이후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집안의 정통성을 물려받게 되므로 본처의 아들 혹은 대부분 마지가 정통성을 물려받으므로 이 마지라는 뜻으로 발전된 것이 이 정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이라 하면 정통성을 물려받은 이 아이 혹은 대를 이어가는 사람을 뜻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디후자입니다. 이 자는 두인변에 짝을 요 그리고 디조올 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두인변은 사람인이 두 개 겹친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실은 조금거릴 척이 되겠습니다. 이 사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의 이 좌측 반만을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행이 거리를 걷다는 의미이지만 이 반만 이렇게 그렸다 해서 조금 걷다, 천천히 걷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성자로서 이 척이 들어가면은 거리를 걷다는 이 행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행자에서 이 우측 반만을 이렇게 이 그린 자형은 이 자축거릴 촉자입니다. 자축거리다는 말은 힘없이 터들거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짝을 요는 이 각골자는 이 세살을 꼬은 이 실사자와 동일합니다. 가는 실에서 작다는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작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은 아직 크지 않은 것이니 어리다는 뜻도 되고 작은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미미하다, 어둡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또한 멀어서 어둡다는 의미가 확장이 되므로 아득하다, 검다는 뜻도 갖고 있는데 이때는 금을 자로도 읽습니다. 디주올 치는 이 발지자, 이 거칠지죠. 옛날에는 발지자였습니다. 이 발지자의 뒤집어진 형태가 디주올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고 해서 느리게 걷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디주올 치는 그 형태가 이 손에 나뭇가지를 진 이 칠복자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획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주올 치의 의미는 뒤쳐져 오다, 뒤따라가다, 천천히 가다 등이 되겠습니다. 디후자의 각골자는 이 줄에 묶인 이 발을 그린 자형입니다. 느리게 걷다는 이 디주올 치 위에 실을 뜻하는 이 실사자 혹은 이 작을 요가 얹혀 있습니다. 이는 발이 묶여서 제대로 걷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이후 건문에서 걸어가다는 표현을 위해 조금 걸을 척이 이 행자가 이렇게 변해 들어가서 오늘날의 자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디우자가 뜻하는 바는 이 뒤처져 걷다, 늦다, 미루다, 뒤떨어지다, 능력이 딸리다 등이며 이 못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아래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 뒤를 가리키는 이 대표 자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이얼사입니다. 이 자는 이 입구자, 그리고 밑에 책책자, 그리고 맡을사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구자는 아시다시피
입을 그린 상형 문자로서 어떤 문, 출입구, 주둥이, 말하다, 먹다, 식솔, 인구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자가 입구자입니다. 책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대죽이나 나무판을 엮어서 만든 죽간이나 목간을 그린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죽간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문서를 기록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죽간은 일반인이 사용하거나 보관하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거나 임금의 조서를 하달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행이 뜻하는 바는 책, 문서, 칙서, 왕의 조서, 임명장, 계획, 계획을 세우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틀사는 이 각골자를 보면 이 사람이 있는데 손을 들고 있고 아래 입구자가 있어서 손을 휘저으며 말을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둘째는 이 백성을 관리하는 벼슬아치로 본 것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이 재정일치에 따라 임금, 우두머리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이 우두머리를 뜻하는 이 자형은 임금 후자로 분화가 되고 백성을 관리하는 벼슬아치를 뜻하는 자형은 이 마틀사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임금 후와 이 마틀사의 이 형태는 사실은 동일하나 이 우측을 향하고 있는 자형이 임금 후이며 좌측을 향하고 있는 자형이 마틀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임금 후는 이 앞서 배운 이 디우자와 발음이 같아 이 디우자의 간자체로 쓰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마틀사가 뜻하는 바는 이 벼슬아치가 일을 맡다, 관리하다, 살피다, 수호하다 또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벼슬아치, 관리 또는 그 관리가 있는 관하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열사는 제후가 어린 적장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아들 자자와 이 어른을 뜻하는 이 큰 대자 그리고 아래에 입구자가 있어서 어른이 아이에게 이 말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또는 이 입구자 대신에 죽간이 그려져 있어서 공식적인 중요 행사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말을 전하는 이 큰 대자의 사람을 이 밭을 사자로 그려지고 있고 죽간의 내용을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전에 이르러서는 이 아이는 사라지고 없고 입구자 그리고 책자 그리고 이 마틀사의 조합으로 이 사령이 죽간을 읊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열사는 어린아이가 천자로부터 제후의 지휘개성을 담은 이 칙서를 하달받는 이 모습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 자형은 이 어린아이가 스승으로부터 이 글을 배운다는 해석도 가능하여 이 배우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형이 뜻하는 바는 계승하다, 이어받다, 계승자, 상속자, 후손 등이 되겠으며 이 추가적으로 배워 익히다, 연습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이얼속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실사변에 팔매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 실사자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이 있었는데요. 식물에서 추출한 이 섬유소를 꽈 만든 실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보통 실사자라고 하면은 이 실타래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변에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한 줄 하나로 그려집니다. 실사자는 말 그대로 실, 밧줄 등을 의미하며 간을 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때는 이 간은 멱이라고도 읽습니다. 팔매자는 197화 탐독완시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매는 이 살매자와 어원이 동일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잡다는 의미의
거물망과 만호조개를 그린 이 조개패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망을 이용한 채집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만호조개가 상거래의 중간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자영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다와 팔다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시골에서 살이나 보리를 사는 것도 팔러 간다고 하는 것도 이 옛날에는 이 팔다는 말이 이 사다는 말을 겸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조개가 아닌 이 금속 동패가 화폐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이 화폐로 물건을 사다는 개념, 그리고 물건을 팔아 화폐를 얻다는 개념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팔다는 의미는 물품이 빠져나간다 하여서 이 날출자가 이렇게 자형에 추가되어 그려졌습니다. 이 살매자는 이 옛날 자형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팔매자가 의미하는 바는 팔다이며 상점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전시하는 의미가 보태져서 내보이다, 뽐내다, 자랑하다는 뜻도 덧붙여졌습니다. 이을속의 이 각골자는 이 만호조개와 역시 채집을 하는 이 족대 모양의 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각골에서 의미는 이 팔매자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문자형은 사뭇 다릅니다. 이 이을속의 건문은 이 조개패 옆에 이 두 손으로 뭔가 바늘을 들고 뭔가 수순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개패가 없이 그냥 두 손에 이렇게 바늘을 잡고 이렇게 망을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소전에서는 이 망의 재료를 뜻하는 이 실사자가 이렇게 변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붙은 자형은 이 팔매자가 아니고 먼저 선, 그리고 빛날경, 그리고 조개패의 조합입니다. 이 먼저 선과 빛날경의 조합은 밝은 곳으로 나아가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구성자의 조합은 이미 앞서 읽을 독에서 한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전에서는 건문자형 형태와 비슷하게 자형을 꾸미되 이 뜻을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거물망을 수리하는 것과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상으로 비슷하게 판단한 듯합니다. 이 이을속은 끊어진 줄을 이어 붙이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이어지다, 보태다, 더하다, 계속하다, 잇따따 등이며 이는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이 사람이 계승하다, 물려받다는 의미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전에서 이렇게 실사자가 없는 이 자형도 그대로 이 전에 내려와 이 이을 개형이 되었으나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을 개형의 의미 역시 있다, 계속하다이며 이 밑에 있는 조개패의 영향으로 돈을 갚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적후사속, 즉 이 적자로 후대를 잇게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정조는 왕자가 귀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정조실록 5권에 보면은 이 명간 비너백관이라는 이 항목이 구문이 나오는데요. 즉 이 왕대비가 백관들에게 비너를 간택하라고 명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사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니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왕 매이주야 우검, 선대왕께서 매양 밤낮으로 근심하시고 즉 평일 소상 앙도자, 평소 일찍이 앙도에 오던 일로서 유의 양암 지후, 양암 후에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기 부기 망지심, 바라건대 거의 다음 1주년을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불행 중전 유질양, 불행하게도 중전에게 질병이 생기어 지어 사속 근무 가망이 사속에 있어 이제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앙도는 우르르보다는 말인데 앙도자는 바로 이 사속을
뜻합니다. 이 양암은 임금의 거상기간, 즉 상복을 입는 기간을 말하고요. 이 기는 이 상을 당한 지 1주년을 말하는데, 북이라 하면 다음 1주년이니까 2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이 내용인적선 정조 2년에 이 왕대비가 대신들에게 효의 왕후가 손이 없으니 사속을 위해 비너를 간택하라는 명이 되겠습니다. 정조에게는 4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의빈 성씨, 수빈 박씨, 원빈 김씨, 화빈 윤씨 등이 되겠습니다. 의빈 성씨가 정조 6년 무녀세자 이순을 낳았으나 이순은 5세에 요절하고, 이 수빈 박씨가 정조 14년에 비로소 원자를 낳게 되니 이가 순조입니다. 정조와 수빈 박씨는 원래 연이 없었으나 수빈 박씨 집안이 가난하여 이 장마로 인해 서울 친척집에 오게 되면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